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항해술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됐는데, 먼저 항해술이 어떤 과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시험 과목 표시가 항해술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항해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해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항해를 하는 기술이에요. 항해술이라는 게. 항해를 하는 기술. 자, 여기에 항해를 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죠. 항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지구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에요. 이동시키는 기술을 우리가 항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물에서 우리가 주로 선박이죠. 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우리 선박을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기도 있어요. 항공기도 이동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항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에서 이동하는 거죠. 바다에서 항해에서 이동하는 그런 것을 갖다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하면 항해술이라고 해요. 어느 지점에서 출발 지점이죠. 도착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첫째는 뭐냐면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안전 경제적이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우리가 항해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해술이라고 우리가 표시 과목이 해양경찰의 숙련 표시 과목이 항해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해. 그래서 항해술을 큰 의미에서 항해라고 하는 걸 항해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해를 갖다가 항해술을 구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항해하고 선박 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 항해는 좁은 의미에서 항해예요. 자, 우리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선박 위치를 모르면 절대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박 위치를 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항해예요. 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는 선박 위치를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선의를 내는 것을 주로 배우는 것이 항해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선박 운용은 이거는 뭐냐면 운항술이에요. 이걸.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술을 다른 말로 하면 조선술이라고 해요. 선박을 이동시키는 기술이죠. 이거는 선의를 내는 거고 주로 이 항해에서는 선박 운용에서는 자, 우리 배가 부두에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선박 운용에서 주로 다루는 과목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과정이 항해 따로 선박 운용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을 시험 치기 위해 가지고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가지고 항해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경 시험은 항해와 선박 운용을 합친 항해술이라고 표시가 되지만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산직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박 일반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박 운용이 어떤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항해만 치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반드시 범위를 확인해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여기에 항해만 치는지 선박 운용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순경 시험을 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순경 시험은 두 개 다 합체가 들어가는 걸 알아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교재가 있죠. 교재에는 항해를 단원을 10단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 운용이 한 10단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20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이. 그래서 20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겠나?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기출문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게 연도별 분석을 해놨죠. 분석편을 보니까 11년도부터 분석을 해놨는데 왜 2011년도부터 하냐면은 2011년도부터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된 걸 통계를 내본 거예요. 올해 2019년 1차 4월 14일 날 시험 쳤죠. 그때까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보니까 단원이 1에서 20단원인데 맨 밑에 해사법규 21단원으로 분리해 놨죠. 해사법규가 나온 때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21단원으로 돼가 있는데 대충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원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단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항해수리 기초, 이번 시간에 항해수리 기초에 대해서 할 거야.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유동이랄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처음 공부를 자기가 계속한 사람은, 아, 분류가 이렇게 됐구나 알 수가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볼 거예요. 다시, 아, 어디서 몇 문제 정도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같이 맨 끝에 보면은 2019년도 1월, 이번에 친 4월 13일 날 친 항해 기초에 보면 기초에 사는 유동 뭐 쭉 해가지고 분류가 거의 뭐 분포도가 거의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 16번에 선박 조정이 있죠. 선박 조정은 선박 운용술에 속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3문제 나왔죠. 어떨 때는 6문제까지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 문제를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은, 난이도는 중 정도밖에 안 돼요. 중. 그런데 시험 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렵다 하는 거예요. 다루지 않는, 거기에서 책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에 안 나온 문제가 한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새로운 문제다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상식적인 문제가.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만점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만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몇 점을 목표로 하나 하면 만점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규도 그렇고 항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가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특히 5문제 정도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틀린 것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맞은 것이 몇 개냐 나오고 그냥 어렵죠. 그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중상 정도 이번 난이도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틀림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문제 유형이 앞으로도 박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스 문제가 적어도 30%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정도 같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항해는 특별하게 어떻게 뭐 다르게 공부한다 이번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이 항해는 학문이에요. 학문이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이론 똑같아요.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변한 게 어떤 거냐면은 항해 계기에서 새로운 계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만 한 거지 항해에서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운용도 선박을 운용하는데 큰 변함이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해사법규는 박스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박스 문제가 35%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몇 개 틀린 게 몇 개냐 옳은 게 몇 개냐는 문제가 7문제나 나온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20문제 중 7문제가 몇 프로야 이게. 그 정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는 숨어 있는 문제, 잘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북교 난이도가 실질적으로 읽어가지고 어려운 건 아닌데 숨어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때까지 해서북교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 시험으로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